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한 스프링 웹 MVC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서블릿 컨테이너는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동 설정된 서블릿 컨테이너 이외에 다른 서블릿 컨테이너를 주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정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이, 이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start.spring.io 사이트에서 웹 의존성만 추가해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폼.xml 파일에 보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디펜던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 스타터 웹 의존성을 추가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를 위한 그 프로젝트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서비 웹 서비스를 위한 자동 설정으로 설정이 되고, 따라서 그를 통해 자동으로 톰캣을 디폴트 서블릿 컨테이너로 선택해서 웹 서비스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먼저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 스프링 스타터 어플리케이션 자바 파일에 들어와서 실제 서버를 구동해 보면 콘솔 로그에 웹 서비스로 기동이 되면서 톰캣을 통해서 웹 서비스가 구동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톰캣이 8080 포트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것으로 저희 쪽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이 됐다라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폼.xml 파일에 웹 의존성을 추가함에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선택이 된 거고, 그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 여러 가지 서블릿 컨테이너 중에 톰캣을 자동 설정하여 그 자동으로 선택해서 그 서블릿 컨테이너로 사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포트는 8080 포트로 자동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 서비스가 제대로 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컬호스트에 8080 포트로 리퀘스트를 날리면 이처럼 비록 에러 페이지가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이 에러 페이지도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그 디폴트 에러 페이지거든요. 이런 에러 페이지가 표시가 되었다는 건 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날려서 저희 로컬에 떠 있는 톰캣 서블릿 컨테이너 리퀘스트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리턴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설정은 다 끝난 건데요. 그, 그 서블릿 컨테이너가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자동으로 설정되는 톰캐스를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이보스 진영에서 만든 오픈소스 서블릿 컨테이너인 언더토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티, 제티라는 그 서블릿 컨테이너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톰캣이 기본적으로 톰캣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톰캣이 아니라 언더토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더토우 언더토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토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디펜던시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네이블 오토 임포트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네이블 오토 임포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이 엑셀 수정한 그걸 따라서 자동으로 의존성을 MVM 레퍼지에서 끌고 오거나 아니면은 의존성을 정렬시키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룹 아이디는 스프링 부트고요. 스프링 부트고 언더토우는 스프링 부트 언더토우 스타터 언더토우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적게 되면 자동으로 언더토우에 대한 의존성을 가져오게 되고요. 실제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디펜던시를 리프레시하고 확인해 보면 웹과 언더토우가 같이 들어와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 프로젝트에는 이제 언더토우가 들어와 있으니까 언더토우로 기동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상 이 웹이라는 의존성을
의존성에서 이미 톰캣을 기본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고 이 톰캣과 현재 언더토우가 동시에 의존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스프링 부트에서는 의존성이 두 개 다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톰캣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다시 서버를 기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존성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 되는 서블릿 컨테이너는 언더토어가 아니라 톰캣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전히 톰캣으로 시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언더토어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 기동을 하고 싶다면 이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에 들어가 있는 톰캣 디펜던시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디펜던시 태그 안에서 익스클루전과 익스클루전스와 익스클루전을 통해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 그룹 아이디와 아티피셜 아이디를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그룹 아이디는 부트겠죠. 그리고 톰캣은 스프링 부트 톰캣 스타터 톰캣으로 의존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고 메이븐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보게 되면 네, 여기에 있었던 톰캣 의존성이 사라지고 언더토우만 남아 있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실제로 서버를 재기동하게 돼서 실행하게 되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톰캣이 아니라 언더토우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서버가 기동이 되고 있고요. 보게 되면 언더토우 스타트 8080 포트로 이제 서비스가 기동이 됐고요. 브라우저에서도 8080 포트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똑같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와스의 디펜던시 없이 똑같이 에러 페이지를 동일하게 봤지만 실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톰캣 서블릿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 언더토우 서블릿 컨테이너로 동작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더토어가 아니라 ZT를 써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ZT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자동으로 의존성을 가져오게 되죠. 리프레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언더토어에서 ZT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블릿 컨테이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